작은 라디오 7번째 이야기, 건강 문제.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건강 변화와 마음의 균형.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밤 10시 작은 라디오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연입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전철에서 내리다가 한 계단을 제대로 디디지 못해 크게 휘청거렸는데, 예전 같았으면 중심을 금방 잡았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무릎이 덜컥 주저앉더라고요. 겨우 손잡이를 붙들고 일어섰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몸의 변화는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요. 숨이 더 차오르고 눈이 더 쉽게 침침해지고 밤새 잠들기 어려운 날이 늘고 기억력도 가끔은 나를 배신하죠. 어깨 통증, 소화불량, 잦은 두통, 이유 없는 피로감.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던 것들이 이제는 삶의 리듬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걸 느낍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이게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이 몸으로 앞으로도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자꾸만 자신감이 사라지고 마음마저도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밤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오늘 작은 라디오는 그런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려 해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나를 돌볼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몸의 변화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어느 날 갑자기 체력이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어제와 똑같은 일상을 살았는데 계단을 오르다가 숨이 차고, 오래 서 있었더니 무릎이 욱신거리고, 거울 속 나의 모습이 어쩐지 더 지쳐 보일 때 그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제 예전 같지 않구나. 의학적으로 보면 남성은 40대 중반부터, 여성은 50세 전후부터 노화의 신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육량이 줄고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고 면역력도 이전보다 현저히 떨어지죠. 게다가 여성은 폐경 이후 갱년기 증상까지 더해져 불면, 안면 홍조, 우울감 같은 복합적인 증상을 겪게 됩니다. 이런 신체 변화는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질, 자존감, 인간관계, 심지어 존재의 의미까지 건드릴 수 있습니다. 한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회사에서는 20대, 30대가 치고 올라오고 나는 점점 피곤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는데 그걸 티낼 수는 없으니 매일 더 애쓰고 버텨야 했어요. 예전엔 야근하고도 다음날 멀쩡했는데 이젠 그 하루가 일주일을 끌어버려요. 특히 몸이 주는 신호를 무시할수록 마음은 더 쉽게 무너집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은 단순한 신체 저하의 자각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중심이 흔들리는 경험이기도 해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다는 느낌.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는 건 단순히 나이를 먹는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어쩌면 이제부터는 나를 다시 배워야 한다는 신호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가족을 챙기고 일을 하고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엄마로서, 누군가는 가장으로서 무너질 수 없는 이유를 안고 아픈 몸을 끌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고 있죠. 그런 당신에게 오늘 작은 라디오는 조용히 말하고 싶어요.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의 당신도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어요. 이제 몸과 함께 나를 돌보는 5가지 연습으로 실천 가능한 구체적 방법들을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지금 내 몸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곤 해요.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망가졌지. 예전엔 안 이랬는데. 하지만 중요한 건 몸은 망가진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전보다 쉽게 피로해지는 것도, 관절이 뻐근하거나 잠이 자주 깨는 것도 모두 우리 몸이 지금 이 시기를 살아내기 위해 보내는 신호예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는 자신의 노화 과정을 부정하거나 저항하는 사람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상의 리듬을 조절한 사람이 오히려 건강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의 몸을 인정하는 것. 그게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매일 20분 내 몸을 위한 움직임 루틴 만들기. 몸이 예전 같지 않을수록 더 몸을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적절한 자극은 오히려 면역력과 기분을 회복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이불 위에서 누운 채로 기지개를 크게 펴보는 것.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폈다 하며 몸을 깨우는 것. 낮에는 10분이라도 빠르게 걷기. 집안일을 하며 음악을 틀고 가볍게 리듬 타기.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중강도 운동을 주 5회 20분만 유지해도 우울감과 피로 수준이 눈에 띄게 줄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절반 이상 낮아졌다고 해요. 중요한 건 거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몸은 매일의 작은 움직임에 반응해요. 세 번째, 나만의 건강 기록, 몸의 다이어리 만들기. 몸의 변화를 외면하지 않기 위해 하루에 단 3줄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내 몸이 어땠는지 기록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오늘은 기상 후 무릎이 유난히 아팠다. 점심 이후 피로감이 몰려와 15분 눈을 붙였더니 괜찮아졌다. 저녁에 조금 걷고 나니 어깨 결림이 줄었다. 이런 짧은 기록들이 쌓이면 몸이 주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병원을 찾는 시기도, 운동을 조절하는 기준도 막연함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감각이 되어가죠. 몸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해보는 연습입니다. 네 번째, 나는 아직 괜찮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가장 많은 후회는 그때 병원에만 갔더라면 이에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어떤 질병도 초기 대응이 관건입니다. 예전과 달리 피로가 쉽게 누적되거나 체중이 급격히 변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한 번쯤 내 몸을 전문가에게 점검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한내과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절반 이상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여 조기 진단 시기를 놓친다고 해요. 몸의 감각을 믿되 과신하지 않는 것. 그게 내 몸을 아끼는 용기입니다. 다섯 번째, 지금의 나를 위한 삶의 우선순위 다시 세우기. 몸이 변하면 삶도 변해야 해요. 예전처럼 다 하지 못하는 나를 자책하기보다 지금의 몸에 맞는 삶의 설계도를 다시 그려야 해요. 일, 인간관계, 가족, 자아실현, 모든 걸 다 쥐려다 가장 중요한 내 몸을 놓치면 결국 어느 것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작은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주말 약속을 줄이고 나를 위한 회복 시간을 먼저 확보하기. 가사노동을 가족과 나누고 내가 좋아했던 취미 하나를 다시 꺼내보기. 삶의 페이스를 바꾸는 일은 결국 몸을 다시 사랑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 5가지 연습은 당신이 예전 같지 않은 몸을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괜찮음은 이제부터 나를 다시 잘 살아가게 할 힘이 되어줄 거예요. 이제 이어서 한 청취자의 사연을 통해 몸의 변화와 그 속에서 다시 회복해가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게요. 준비되셨다면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연님.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사는 58세 주부입니다. 이 방송을 늘 자기 전 조용히 듣는 편인데 이번 주제는 꼭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제 남편은 3년 전에 은퇴했고 저는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나니 이제야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몸이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어요.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손목이 욱신거리기 시작했고 가끔은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도 안 됐어요. 그래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런데 작년 봄 설거지를 하다 손목에 쥐가 확 나면서 접시를 떨어뜨렸어요. 깜짝 놀란 남편이 병원에 가보자고 해서 처음으로 정밀 검진을 받았는데 초기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어요. 그날 밤 참 많이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제 겨우 여유 좀 찾으려 했는데 무언가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요, 남편이 그랬어요. 여태 당신은 가족만 챙겼지. 한 번도 당신 자신은 안 챙겼잖아. 이젠 좀 당신을 챙겨봐요.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바꿨어요.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걷기 시작했고, 저녁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며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통증이 좀 덜했구나. 아침에 해가 좋아서 기분이 나았어. 이런 자잘한 것들을 적다 보니 조금씩 몸에 대한 감각이 살아났어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게 된 거예요. 전에는 힘든 것도 다 참았는데 이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요. 그게 가족들과 저를 더 가깝게 만들어줬어요. 지금도 병원 다니고 약 먹지만 예전처럼 두렵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저는 제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일 줄 알게 됐으니까요. 서연님, 오늘 방송 너무 감사해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슬픈 일만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나이듦, 변화에 적응하며 나를 다시 사랑하는 일,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한다는 건 사실 단순히 체력 저하를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엔 내가 한때 잘하던 것들 더 이상 잘하지 못한다는 작은 자존감의 흔들림이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의 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섞여 있어요. 하지만 이 시기는 다르게 보면 우리 삶의 흐름을 다시 정돈하고 내 안의 리듬을 새롭게 찾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땐 외부의 속도에 맞춰 달리기 바빴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일하고 내가 진짜 어떤 상태인지 돌아볼 틈 없이 앞만 보고 달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몸이 속도를 늦추라고 이야기할 때 비로소 우리는 멈춰서서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지? 무엇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있었을까? 나는 무엇을 원하는 사람일까? 이 질문은 나이 들어서만 가능한 아주 성숙한 질문이에요. 이제는 잘 해내는 나보다 내가 편안한 나를 추구할 수 있는 용기를 조금씩 배워가는 시기인 거죠. 달라졌지만 사라진 건 아니야. 늦었지만 멈춘 건 아니야. 이 문장들은 몸과 마음이 함께 걸어가는 나이 들매 시간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말입니다. 건강한 노화는 변화를 부정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건 나의 어떤 삶이 나를 피곤하게 했는지 되돌아보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신호를 따라 조금씩 내 몸에 맞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 변화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약해진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 몸과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라는 작은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고 변화를 겪고 어느 날 거울 속 내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문장을 스스로에게 선물해 보세요. 나는 지금의 나도 소중히 여기겠다. 내가 나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줄 수 있다면 그 어떤 변화도 두렵지 않다. 지금 이 밤 당신의 숨소리 위로 따뜻한 마음 하나 얹어드릴게요. 지금까지 작은 라디오의 서연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우리 이 밤의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